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앞당겨진 백신 추가 공급 일정에 따라 전라남도가 6월까지 5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2분기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특수교육 종사자와 보건교사, 64세 이하 만성질환자,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경찰과 소방서 등 사회 필수 인력입니다.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보류됐던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입소자 2만 5천여 명은 23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3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여수시는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입소, 종사자, 병원급 이상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집단 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노인, 장애인 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조직 개편을 통해 감염병 대응팀을 신성하고 종합민원과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대응팀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역학 조사를 위해 오는 3월에 신설됩니다. 종합민원과의 경우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토지과와 공정화각과로 분리되며 하반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순천시와 경찰서, 소방서, 육군이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통합 경계 지원 태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허석 순천시장과 고영진 순천대 총장, 장태웅 육군 7391-5 부대장, 조영일 순천경찰서장,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순천시는 접종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순천대는 접종센터 장소를 지원하며 군부대와 경찰은 백신 수송을, 소방서는 환자 후송 업무를 책임질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도내 도시개발사업지구들을 대상으로 강범위한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내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사업지구는 2017년 이후 도내에서 이루어진 도시개발 사업지구 11곳입니다. 도는 이 사업지구들을 지구별로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고 거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조사 전담반과 자진 신고센터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도청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퇴직자까지 확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공직자 투기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정의당 전남도당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전라남도가 땅 투기 여부 조사에 첫 발을 뗀 것을 환영하면서도 땅 투기가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한 임명 대조 방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맞물려 공직자와 개발공사 직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 노동자는 고정된 근무 장소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여수시가 전남에서 최초로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여수시 김태환 산업지원과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수시 산업지원과장 김태환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여수시가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동 노동자 쉼터의 배경에는 이동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란 대리 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와 같이 이동을 통한 업무가 줄을 이루면서 고정된 근무 장소가 없는 노동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기존의 노동자들과 다르게 근로기준법과 같은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근무 환경 보호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또는 혹석이나 혹한기 대리콜을 기다리는 동안 마땅한 휴게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 사용이나 휴대폰 충전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도 보호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11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여 4월 1일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택배기사 등 이제 이동 업무가 주를 이루는 이동 노동자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쉼터가 전남에서 최초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리 운전기사와 같은 이동을 통한 주 업무가 이루어지지만 고정된 근무 장소가 없는 이동 노동자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인데요. 휴게 공간에서 쉬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휴게 의자나 휴대폰 충전기, 커피 머신 등을 비치하여 짧은 휴식 시간에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여성 휴게실을 별도로 만들어 여성 이동 노동자의 편안한 휴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16시에서 2길 06시까지이며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교대로 근무하여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이용시간 조정이 될 수 있어 변경될 경우 시 홈페이지나 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여성 휴게실과 또 휴대전화 충전기, 커피 머신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쉬면서도 좀 잠시라도 편안한 생활을 하겠다 싶은데요. 자, 끝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을 하는 걸로 인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와 기업의 편의가 증진되었지만 반대로 기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환경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여수시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최초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게 된 것은 여수시의 많은 고민의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불특정한 영업 장소로 법적 보호가 위협한 이동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중심 시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시 김태환 산업지원과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해양경찰이 폐유통을 바다에 버린 선장을 붙잡았습니다. 목포해경은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통을 무단으로 바다에 버린 29톤급 A호 선장 B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목포구 등대 인근 바다에 기름이 흘러나오는 윤활유통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 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 인력이 미달된 업체 2곳을 대상으로 각각 영업 전지 1달과 넉 달을 부과했습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수 산단 기업 7곳이 지역 인재 채용 가점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여수 국가산단 공장장 협의회 회원사 37곳 가운데 시민 가점제를 도입한 업체는 모두 7곳으로 GS칼텍스와 한화솔루션, 금호 석유화학, 남해화학 등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 가점제를 도입해 채용된 인원은 현재까지 3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이 조금 더 세분화됩니다. 전라남도의 2030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광양읍과 광영동, 태인동 등 9곳으로 나누어져 있던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광양읍 A, B, C 등 15곳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4월 17일까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목포대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해마다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과 취업 연계 교육, 일자리 발굴 사업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목포해수청은 오는 25일까지 연안여객선 터미널과 여객부두 등 98곳을 대상으로 건설 공사 현장과 항만 시설물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통해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조치할 예정입니다. 목포해수청은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항만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도해양경찰이 낚시어선 안전 위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과 영업구역 위반, 음주 운항과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완도 지역 낚시어선 주요 위반 행위는 출입항 허위 신고 등 12건이었으며 구명조끼 미착용이 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완도해경은 봄을 맞아 낚시 활동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더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목포복지재단이 소외계층 500가구에 이불을 전달했습니다. 목포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노인과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이불을 전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복지재단이 기증한 이불은 사회복지법인 꿈, 희망, 미래재단에 신청해서 받은 물품들입니다. 광양의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에 있는 노인과 어린이 시설에 자연 환기 필터가 설치됩니다. 광양시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인 중동 광장로 일원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30곳이 대상인데요. 이번 설치는 미세먼지 안심공간 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오는 4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6월까지 감면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1년 동안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으며 이 제도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을 한 경우에는 50% 감면하며 시설 폐쇄 등으로 영업을 못한 경우에는 못한 기간만큼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준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 폐기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고 과정을 거친 뒤 기간 안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3일부터는 폐차장으로 보내 강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방치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범칙금이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처리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이용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방문객이 급감했다가 최근 주말 하루 탑승객이 3천여 명으로 집계돼 조금씩 희망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2019년 9월에 개통한 뒤 3개월 만에 관광객 58만 3천여 명을 끌어모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70만 명이 이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